과학기술 5강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그 프라이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일명 우리가 광우병이라고 하잖아요. 그 뇌 부분에 이렇게 막 스펀지 부분에 듬성듬성 이렇게 막 구멍이 뚫리는 이 병에 대한 어떤 원인을 지금 규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1997년에 지금 노벨상 위원회에서 감염성 단백질 입자, 즉 프라이온의 존재를 규명해서 뇌에 구멍이 뚫리는 다양한 질환의 원인을 밝힌 이 프로지너 교수를 노벨 생리의학상 단독 수상자로 결정을 했답니다. 자, 사실 이 프라이온의 존재가 규명되기 이전에도 뇌에 구멍이 뚫리는 경우는 목격된 적이 있었다고 했고요. 자, 18세기니까 한참 전이죠. 1700년대 영국에서 양들이 공격적으로 변하면서 바위나 벽에 피가 나도록 몸을 긁는 스크래피 병이라는 이 병이 발생을 했는데, 이 병은 19세기 중반에 영국 전체로 퍼졌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됐네요. 18세기가 지금 19세기까지 계속 이어졌으니까. 자, 1898년 이 샤를은 스크래피에 걸린 양의 뇌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발견을 했고, 20세기 들어와서 이걸 크로이츠 펠트 또는 야코프병, 자, 그래서 이렇게 CJT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이거 게르스트만, 그 다음에 슈트로 이슬러, 또 샤인 커병 등 인체의 뇌에 구멍이 뚫리는 질환도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그 원인까지는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자, 결국은 이 병들의 공통점은 뇌에 구멍이 뚫리는 이런 어떤 병명인데, 자, 여기에 대해 그 원인까지는 밝혀내지를 못했다는 얘기죠. 자, 프로지너는 갓 의대 교수가 되었던 젊은 시절부터 바로 CJT, 이 야코프병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는 환자의 뇌 조직 추출물을 다른 동물한테 주입을 하면 이 동일한 증상이 나타난 것을 봤어요. 자, 그렇다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추출물에 거기에 병의 원인이 되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은 다른 생명체에게, 생물체에게 어떻게 돼? 또 영향을 주는 어떤 전염성이 분명히 있네요, 지금. 자, 이걸 보고 이들의 뇌 조직 속에는 분명 병의 원인이 될 만한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프로지너는 이것을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거다, 어떤 세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생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야. 하지만 아무리 많은 환자와 동물의 뇌를 관찰해도 질병을 일으켰다 판단되는 바이러스를 발견해내지는 못합니다. 첫 번째 가설은 결국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실험에 사용된 모든 샘플에서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단백질이 공통적으로 검출이 됩니다. 자, 그래서 프로지너는 바로 이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가설을 세웁니다. 이 단백질에 이 프라이온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혹시 이 단백질 자체가 감염원으로 작용해 다른 생명체에게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자, 하지만 단백질은 반드시 DNA 정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다는 이 크릭의 센트럴 도그마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이 확고해서 이 프로지너의 생각은 그냥 외면당하고 맙니다. 자,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문제에서 다루게 될 텐데요. 자, 결국 이 단백질이라는 것은 그냥 혼자서 뭔가에 대한 유전적인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DNA 정보를 바탕으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단백질 자체가 병의 원인은 아닐 거다. 자, 이런 식으로 무시당했단 말이야. 자, 그러다가 햄스터나 생쥐, 양 또는 소와 같은 인간 등 동물이라면 종에 상관없이 모두 선천적으로 이 프라이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프라이온이 어떤 경우에 질병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생겨납니다. 자, 결국 이것이 특정한 어떤 동물에서만 나타났다면 모르겠지만 동일하게 모든 동물들에서 동일하게 이 단백질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것이 분명히 어떤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됐네요. 자, 이런 의문은 프로지너가 정상적인 프라이온과 프라이온성 질환을 지닌 환자의 프라이온 구조가 다르다는 것을 밝혀내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자, 결국 이 프라이온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정상적인 게 아니라 어떤 질환을 가진 이게 변형이 되는 거죠. 이 변형된 단백질 때문에 이 질병이 생겨나는구나, 이걸 찾아냈어요. 자, 먼저 정상 프라이온은 나선형 구조, 이렇게 똘똘똘 말려있는 형태의 이런 구조인데 반해서 이 돌연변이를 일으킨 이 병원성 프라이온은 이것이 병풍처럼 반쯤 벌려놓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나선형 이렇게 돌아가 있던 회오리 형태로 돌아가 있던 이것이 이렇게 살짝 펴지는 형태로 지금
이 구조가 바뀌어 있단 말이야. 자, 이런 경원성 프라이온이 뇌의 반점 형태의 아밀로이드반을 형성해서 자, 뇌의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뇌 여기저기 구멍까지 뚫어놓는 것. 자,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병원성 프라이온은 강력한 안정성이 특징이라 지들끼리 안정적으로 이렇게 똘똘 뭉쳐있는 이런 성질이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단백질 분해 효소로도 이게 분해가 되질 않아요. 또 열과 자외선 화학 물질에도 저항력이 매우 강합니다. 이걸 버틴단 말이에요, 애들이. 게다가 정상 프라이온에 대한 특별한 어떤 감염성을 지니고 있어서 정상 프라이온을 만나면 그 구조의 꼬임을 풀어서 병풍 모양의 구조로 변화를 시키고요. 아까 왜 자, 멀쩡했던 녀석들을 어떻게 바꿔버리는 거야? 얘들을 이 병풍 모양의 구조로 다시 변형을 시켜버립니다. 자, 그래서 병원성 프라이온으로 변성을 시키네요. 자, 그래서 그냥 정상 프라이온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것이 거기에 뭐가 감염이 돼버리면 거기에 이제 이 비정상적인 이 병원성 프라이온이 거기서 영향을 주어서 얘를 감염을 시킴으로써 얘를 변형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현상이 도미노처럼 발생하면서 하나가 무너지면 차차차 무너지는 것처럼 이것이 이제 단계적으로 계속 영향을 주게 되고요. 자, 그래서 신경계 전체의 정상 프라이온을 변성시켜서 성질을 변화시켜서 정상적인 신경 기능을 마비를 시켜버립니다. 자, 일련의 연구를 통해 프라이온의 존재와 그로 인한 발병 과정이 밝혀졌을 뿐, 자, 프라이온에 대한 어떤 의문점은 아직까지도 어떻게 됐다? 이것은 다 해결되지 못한 점이 많았대요. 자, 그러던 중에 1986년에 영국에서 작은 소리에 과민하게 반응하고 침을 흘리며 격렬을 일으키다 사망하는 소들이 발견이 되는데 침을 질질질 흘려요. 자, 그러다가 얘가 어떻게 돼요? 갑자기 또 버럭 떨고 격렬을 일으키다가 갑자기 죽어버리는 소들이 발견이 됩니다. 자, 그래서 광우병이라고 불리는, 자, 광자가 무슨 광자? 미칠 광자, 소우자. 소가 미치는 병이다. 그래서 이걸 광우병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질환에 세계가 집중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 병에 걸린 소의 그 뇌 조직에 여기도 마찬가지 스퍼치처럼 뭐가 뚫려버려서 구멍이 뚫려 있다고 해서 우해면양 뇌증, 바로 BSE라고 해서 정신적인 공식적인 명칭은 바로 여기는 이 BSE가 됩니다. 자, 그리고 광우병이 발생한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아직도 확정은 안 졌지만 자, 육골분 사료를 통한 이 병원성 프라이온의 유입으로 발병했다는 의견이 가장 유력합니다. 자, 여기서 바로 이 육골분 사료가 나와 있는데 자, 이게 뭐냐? 자, 소나 돼지, 양 등을 도축. 얘를 이제 잡으면 자, 여기에서 여러 가지 찌꺼기가 나오겠죠? 내장이나 아니면 뼈 등 잘게 부숴 만든 동물성 사료. 자, 그래서 우리가 육질의 어떤 고기는 우리가 지금 섭취를 하겠지만 나머지 이제 불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찌꺼기나 내장 같은 경우나 이 뼈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해서 우리가 식용으로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뭐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사료로 씁니다. 이거를 잘게 부숴가지고 이때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하여 식물성 사료보다도 가축을 살찌우는데 더 유리하니까 이걸 사용을 했단 말이야. 자, 20세기 들어서 대규모 축산 방식의 도입으로 자, 이제 옛날에는 그냥 어떻게 방목을 하고 그때는 소규모로 해서 이제 소나 돼지 같은 가축을 키웠는데 이걸 이제 대규모 축산 방식이 이제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그만큼 이제 고기나 육식을 많이 찾다 보니까 이걸 거의 공장처럼 이렇게 이걸 계속해서 이제 더 많은 지금 어떤 소나 돼지 같은 거를 이걸 어떻게 해서 생산을 해내기 위해서 이 대규모 축산 방식으로 도입을 하게 되고요. 자, 그때 그 먹이로서 뭘 사용한 거야? 육골분 사료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농가들이 점점 증가를 하다 보니까 자, 거기에 따라서 이 사료를 통해 이 스크래피에 걸린 양의 병원성 프라이온이 소에게 유입되어 광우병을 발생시켰다는 것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쉽게 얘기하면 소를 도축해가지고요. 내장이나 이런 뼈 같은 경우를 다시 누가 먹는 거야? 다른 소가 먹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자, 세계 많은 나라들이 육골분 사료의 사용을 금지한 뒤에 소의 광우병 발병률이 눈에 띌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 자, 이걸 통해서 이 육골분 사료가 병원성 프라이온 전파의 주역이라는 자, 결정적 증거로 제시가 됩니다. 이거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이후 양의 스크래피가 육골분 사료를 통해 소에게 전염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쇠고기를 먹는 인간도 이 프라이온성 질환에 걸릴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결국 마찬가지 뭐예요? 이게 완전히 이게 연계적으로 이제 계속 가는 거죠. 먹이 사슬에 따라서 소가 양의 그 육골분 사료를 먹었어. 그리고 그 소고기를 인간이 먹는단 말이야. 그러면 그것이 누구한테도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도 그 영향이 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실제로 1996년에 광우병에 걸린 소의 고기를 먹고서 변이성 크로이츠펠트, 바로 야코프병에 걸린 감염된 환자가 최초로 보고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사람들이 긴장을 하기 시작했겠죠. 자, 소고기, 특히 서양 같은 나라는 소고기 많이 먹는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서 지금 갑자기 이런 광우병 환자들이 사람 인간에서 발병이 돼버리니까 긴장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최근에는 1980년대 이후에 뇌와 관련된 부위의 조직을 이식받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의인성 크로이츠펠트 야코프병의 발병이 보고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 경우는 우리가 어떤 음식으로 섭취한 게 아니라 이 경우는 반대로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망막이나 여기 어떤 사람들이 지금 병에서 뇌 부분에 어떤 그 이상이 있을 때 이것을 그 시술을 받은 거예요. 여러 가지 수술을 받고 나서 그것에 의해서 자, 이게 결국 똑같이 발병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환자의 대부분이 이 뇌 질환에 걸려 있는 어떤 사체의 경막을 죽은 어떤 시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이렇게 거기를 여러 가지 장기 같은 걸 이식받잖아요. 저기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 그걸 가공해서 이식받은 환자들인 경우에 바로 이런 병에 발병이 돼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는 인간이 이 프라이온성 질환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고요. 자, 40여 년 전만까지만 해도 존재가 불분명했던 이 프라이온은 프로지너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그 정체가 밝혀질 수 있었고요. 자, 프로지너에 이런 업적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광우병의 존재에 대해 모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 스크래피나 또는 CJD나 BSE 등의 원인이 병원성 프로지너 사실을 밝혀졌지만 자, 소화기관을 통해 유입된 병원성 프라이온이 어떤 경로를 거쳐 신경계까지 유입되는지. 자, 이거 소화기관이니까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신경계까지 유입됐는지, 또 왜 병원성 프라이온이 유독 신경계에만 문제를 일으키는지에 대한 해결책은 아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답니다. 자, 그래서 프라이온성 질환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아있는 셈이다.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뭔가 일단 밝혀낸 거는 어디까지 밝혀낸 거예요? 어떤 광우병과 같은 우리 인간에게도 마찬가지 이런 질환들이 결국 어떤 프라이온이라는 어떤 이 변형된 프라이온에 의해서 이것이 발병이 된다는 것까지 밝혀냈고 그것이 육골분 사료 같은 경우가 지금 또 문제의 원인일 가능성을 많이 유력하긴 하지만 자, 근데 왜 이것이 신경계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경로일까? 여기에 대한 답은 아직 찾고 있지 못한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 마칠게요.